네, 저희 감독님 먼저 인사 한 말씀 한마디씩 순서대로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도우락 연출을 맡은 이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어락에서 조경민 역을 맡은 공효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어락에서 오효주 역할을 맡은 김예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사 역할을 맡은 김성호입니다. 네, 그럼 저희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 갖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쪽 편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 성선혜 기자라고 하고요. 네, 일단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이거를 어디까지 질문을 드려야 스포일러가 안 될까 고민이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도 완성된 영화를 막 보셨을 텐데 예비 관객들을 위해서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스릴러에 비해서 도우락이 어떤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영화를 보신 소감과 함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카피라인에 혼자 사는 그 현실 공포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혼자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회가 이제 혼밥이니 혼술이니 이런 문화가 지금 일상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그 소통의 관계도 조금씩 단절되어 간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가 일방적으로 변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거가 다 공포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그 기정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시비를 걸잖아요. 굉장히 사실 일방적인 대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사람들의 분노가 조금씩 이 사회에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죠. 초반, 중반까지는 결국 맨 마지막에는 모든 거를 이 주인공이 다 혼자 해결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단지 뭐 혼자 사는 집에 원룸에 누군가가 뭐 노리고 있다 이런 것도 공포지만 이 메인 구성에서의 하지만 그런 은행신이나 어떤 피해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런 사회 모습들 이런 거를 좀 담고자 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스릴러물에서는 가족 관계로 얽혀 있거나 주인공이 뭐 자녀가 위기에 빠진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힘센 남자가 도와주러 온다던가 뭐 이런 식의 구성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 영화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그냥 모든 거를 다 혼자 겪는 공포로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배우분들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쵸. 저희가 지금 현실 밀착형 스릴러라고 카피를 만들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게 지금 2018년에 어울리는 스릴러일까 생각하면서 뭐 당장 내일 오늘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와도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지만 그냥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도시괴담처럼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의 사건이라 뭐 지금 예고편만 보고는 사실 당장 우리 집 침대 밑에 이렇게 상상이 될 정도로 뭔가 떼어내야 떼어낼 수 없는 침대 밑이라는 곳에 대한 공포이긴 하지만 어쨌든 드라마틱한 사건이라서 쉽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혼집 그런 어떤 혼술, 혼밥 다 있으니까 혼집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뭔가 오늘 우리 집에서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어떤 그런 스릴? 뭐 스릴러의 맛은 아무래도 당장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그런 괜히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상상하기 싫은 그런 공포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을 많이 타는 분들한테는 권하기가 조금 미안하도록 조금 너무 생활 밀착형
스릴러라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막 고민이 참 되더라고요. 근데 스릴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쫄깃하고 정말로 있을 법한 너무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한 뭔가 판타지형의 그런 스릴러가 아니라 뭐랄까 누구나 다 그냥 진짜 일어날까봐 무섭다 싶은 그런 형의 스토리를 갖고 있고 또 그래서 더 무서운 얘기일 것 같아서 그게 사람들에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중에도 여성들에게 참 피할 수 없는 공포로 스릴러형으로 매력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기나 이제 감독이 연출하실 때도 조금 더 보통 그냥 아주 평범한 여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리액션이나 또 어딘가에 들어갈 때 전화기를 못 내려놓고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서 결국엔 그 문고리를 돌리는 어떤 그런 형식의 씬들이 조금 더 실제로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주인공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리액션을 고민해 왔던 것 같고 그것들이 조금 보는 앞으로 볼 관객들에게 공감하기 더 쉬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스릴러물과 다른 점이라 하면 저는 오늘 처음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현실 공포 스릴러라고 항상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어떤 뭐 장소라든지 뭐 촬영이라든지 조명 이런 디테일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현실감이 많이 느껴지는 유난히 더 많이 느껴지는 그래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 그 느낌이 더 강하게 왔던 것 같고 시나리오로 볼 때보다 영화를 직접 보니까 그 부분이 더 다가왔던 것 같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볼 때에도 저는 이게 단순한 공포물이 아니라 그냥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 되게 컸었거든요. 시나리오를 볼 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화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작품을 하게 됐는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분명히 공포심도 많이 느꼈지만 끝나고 나서 가장 크게 남는 거는 정말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할 수 있고 점검해야 하고 이런 경각심이 생각보다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실 공포 스릴러 다른 스릴러와는 좀 많이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를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 볼 때 영화니까 영화라는 전제 하에 재미를 찾아서 보거든요. 저도 지금 조금 전에 처음 봤는데 도락은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은 저런 상황이 이런 장면이 내가 저 상황에 맞닥뜨리면 와 정말 짜증나겠다. 정말 무섭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그런 재미를 다른 스릴러와 차별점이라면 그런 재미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제가 관객 입장에서. 네, 끝입니다.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저쪽 편 기자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스포츠경제 양주원입니다. 저 공효진 씨한테 질문 있는데 아무래도 또 연기하기 되게 힘든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좀 현실적인 뭐 공포 스릴러도 얘기도 하셨는데 좀 연기하시면서 좀 트라우마가 남지는 않았는지 궁금하고 또 가장 힘들게 찍은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쵸? 뭐 사실 영화에서는 제가 한 가장 평범한 드라마틱하지 않은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했던 캐릭터고요. 그래서 뭔가 그 대본을 읽고 저는 사실 그 내내 얘기했듯이 스릴러나 공포 영화를 많이 피하는 편이에요. 좀 후유증 말씀하신 그런 트라우마까지보다는 좀 약하더라도 후유증이 뭐 길면 한 달, 뭐 짧은 며칠 이렇게 눈만 감으면 갑자기 섬광처럼 그런 장면이 떠오르고 그래서 아 나는 후유증이 있는 편이구나 싶어서 이제 사실은 그런 영화를 잘 못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홍보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봐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게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고민이 되네요. 이제 근데 그렇게 좀 현실에 있는 내 친구 같고 어떻게 보면 밑에 집 누군가 같고 하는 면을 살려보고자 좀 겁도 많고 그래서 그 중간에 시작할 때 이제 폐가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계속 들락날락 들어갈까 말까를 꽤 오래 찍기도 했고 굳이 그 문을 쓱 연다를 한 번에 하는 게 항상 스릴러 볼 때 저는 왜 여자가 혼자 저기 가가지고 문을 여는 걸까 하면서 저 여자가 문을 열어서 이 봉변을 당한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화가 났거든요. 근데 꼭 주인공이라 혼자 그렇게 대범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는 내가 관객으로선 정말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니 감독님 핸드폰이라도 효주에게 전화를 끊임없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이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전화를 하면서라도 들어가야겠다. 그런 뭐 영화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서 또 문도 활짝 열어놓고 굳이 문을 이렇게 막 열어놓고 들어가고 꼭 이렇게 문이 닫혀요. 꼭 그쵸. 그래서 그게 너무 공포가 막 극대화되는 게 보는 관객으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영화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감독님한테 효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혼자 그렇게 못 간다. 나는 그 영화 안에서 주인공이 혼자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전화를 걸며 들어간다거나 효주를 기다렸다 간다거나 어떤 무서운 곳에 갈 때 효주와 함께 동행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이라는 어떤 핑계하에 조금 이렇게 좀 같이 함께 하기를 바랬었던 부분이 있었고 저도 대본을 읽고는 며칠 동안 그 침대 밑이 좀 찜찜하더라고요. 찜찜했어요. 굉장히 그 밑에 들여다봤다가 누구랑 눈이라도 마주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상상의 공포라는 게 참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뭘 좀 넣어놓고 이제 짐 같은 거나 박스 같은 거 넣어놓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하고 며칠 지내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꿈도 많이 꾸고 그랬죠. 찍으면서. 그리고 근데 오히려 찍고 나니까 그 안에 주인공이 되고 나오니까 그거는 제가 찍은 가짜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트라우마나 그런 후유증은 좀 없었고요. 찍으면선 추워서 힘들었고 그리고 좀 이렇게 뻔하지 않은 상업 스릴러의 그런 리액션을 주인공으로서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드러났기를 바라며 감독님이 많이 편집하셨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하기. 저는 참 들락날락을 하면서 많이 그렇게 찍었는데 그 부분은 다 없고 그냥 일단 들어간다부터 시작한 어떤 미안해. 당연한 스릴러에 그러니까 제가 한 노력은 자리를 들어서 알아주시길 공효진 씨께 제가 사과합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김예원 씨, 김성호 씨 같은 경우도 뭐 기억에 남는 촬영이나 힘들었던 촬영 있으시면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힘들었던 장면은 저는 사실 제 입장은 쫓기고 공포에 떠는 연기가 아니라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경민이가 용기를 못 얻고 있을 때 좀 더 소심한 경민이를 좀 씩씩하게 더 이끄는 그런 조력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뭔가 너무 힘들게 연기를 했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었고 오히려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화에서 해내야 될 몫이 좀 분명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긴장감이 있을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숨쉬어 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서
그 몫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좀 적당한 톤이 어떤 것일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뭔가 몸에 에너지를 많이 쓴 부분은 달려들어서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지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때 조금 살짝 실제 두통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테이크를 많이 가지는 않았는데, 네, 뭐 그냥 빨리 오케이를 받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네, 아무튼 뭐 그거 말고는 네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뭐 저희가 겨울에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추운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이라서 두 분이 물론 훨씬 더 저보다 추웠겠죠. 근데 두 분 의상이 굉장히 따뜻한 요즘 유행하는 롱패딩이거든요. 그래서 부럽다. 저런 거 입고 찍으면은 겨울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대요.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추워가지고 뭐 그게 좀 가장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촬영장은 굉장히 두 분이 유쾌하신 분이라서 감독님도 굉장히 유쾌하다기보다는 좀 썰렁하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런 또 재미가 있어서 재밌게 추운 거 빼고는 저는 재밌게 임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저쪽 먼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한겨레 신문사 유선희 기자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하고 김성호 씨께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한테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일단 제가 세상에서 제일 끔찍하게 보는 원작을 리메이크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차용을 하셔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 영화도 원작 못지않게 너무 끔찍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 원작과는 결이 굉장히 달라요. 일부분에 약간 어떤 그런 부분을 차용하신 부분, 뭐 침대 밑에 어떤 마취제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원작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셨고 이 부분을 약간 현재 도어락에 녹이게 된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영화가 보면 뭐 여성의 주거 안전이나 스토킹 범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의 결을 굉장히 잘 살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아주 디테일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에 어떤 공감을 하면서 보다가도 마지막에 어떤 이 주인공이 그런 상황에 내몰려서 어떤 몸싸움을 하고 격투를 벌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혼자 해결해 가는 과정들이 사실은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라서 그런지 여기자로서 이제 보기가 굉장히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장르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좀 관객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주진 않을까. 감독님도 사실은 영화를 만들면서 장르적 특성과 이런 것들에 관해서 편집을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김성호 씨께는 사실 이런 스릴러 영화가 나오고 나면 사실 공권력의 무능함을 지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어떤 스토킹 범죄나 앞서 영화에 나온 그런 부분들을 신고했을 때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연기를 하시면서 경찰 연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현실적이다라고, 경찰의 모습으로서 현실적이다라는 부분과 또 이 부분은 너무 영화적으로 어떤 경찰의 약간 혼자 여주인공이 뭔가를 해결해 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의 어떤 무능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하시면서 좀 그런 현실과 비현실, 어떤 그런 공권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찍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슬립 타이트라는 영화를 제안을 받았어요. 리메이크 그 판권을 산 회사에서 이거를 샀는데 이제 리메이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초고가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물이나 스릴러물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 취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제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 슬립 타이트도 중간에 이렇게 주인공이 사실 범죄자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흥미롭기도 했어요, 저는. 근데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되게 그 긴장감, 스릴 넘치는 그 씬이 이상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범죄자인데 왜 저 사람이 들킬까 봐 내가 걱정을 하고 있을까? 이제 이런 그게 좀 흥미로워서 사실은 그 영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영화는 스페인에 베이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원작대로 한번 바꿔본 적도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담겨져 있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해볼까 하는 고민을 거듭하다가 주인공을 바꾼 거죠. 주인공을 바꿔서 진행이 됐고 굉장히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주인공이 여성이고 사실 전 남성이고 이런 고민을 어떻게 그 영화에서 불편하지 않게 다뤄야 되나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이제 여기 공효진 씨하고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이제 그런 지점도 있고 시나리오에서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실 공효진 씨도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주인공이 너무 평범하지 않느냐. 근데 평범함이라는 거는 사실 이 영화에서 이게 이제 심심할 수도 있지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은행신이나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그냥 착하게 남한테 배려하면서 민폐 끼치지 않고 조금 수동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인물일 뿐인데 이 주인공의 행동이나 대화나 이런 거를 왜곡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일방적인 대화 소통이 잘 안 되는 이런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함축한 대사가 그 효주의 대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 그게 좀 저는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거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냥 혼자 살고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갈 뿐인데 내버려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거를 좀 묘사를 하려고 제 나름대로 배우분들이랑 또 저희 이제 연출부 스태프들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과 의견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이제 현실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공감은 가셨는데 이제 범죄 이후의 과정들이 너무 무섭게 그려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제 스릴러 영화가 만약에 스릴러 영화가 무섭지 않으면 사실 이제 실패했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근데 이제 아까 제 평범함이라는 거가 이제 조금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시퀀스가 이제 좀 길긴 한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주인공 여성이 이 남자를 굉장히 통쾌하게 무찌르는 식으로 각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 영화적이지 않을까? 좀 더 뭐 상업적인 영화. 지향하는 감독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건 불을 질러 죽이자. 그래서 제가요? 불을 질러요? 끔찍하게 태워 죽여야 된다. 불을 지르는 걸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영화 스피드 이후에 불을 지르면 엔딩이 되는 거를 본 게 좀 꽤 됐다. 근데 불을 지르면 이제 남자 주인공 얼굴이 안 나오고 이제 대역이 그 불에 휩싸인 막 움직이면서 그걸로 끝나는데 그거 좀 감성적이지 않지 않냐? 뭐 이래서 제가 불 지르지 말자고 불 지르면 전 안 한다고 했었고요. 제가 킬빌의 막판처럼 이 평범한 여자가 남자 주인공을 정말 때려 죽이는 얘기로 하지 않으면 여자 관객들이 속 시원하다 못할 것 같은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역할이 워낙 평범한 은행원이라 뭐 이렇게 때려갖고 죽일 수 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고민했고 감독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건 누나를 찔러서 죽이자. 되게 좀 하드하게 뭐 가려고 했는데 더 힘들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관객이 막 그 누나의 그 소리와 함께 영화에서 딱
상상되는 그 누나를 공격하는 소리와 함께 그럼 갑자기 영화의 결이 바뀌지 않겠냐 뭐 이래서 감독님이랑 목을 졸라서 죽이겠다 내가 통쾌하게 그랬는데 목을 졸라 죽이는 게 그렇게 영상적으로 통쾌한 게 쉽지가 않아서 장롱을 2번이나 찍으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통쾌하지 않으셨나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전사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저도 사실은 진짜 그렇게 통쾌하게 응징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 캐릭터를 다 잊고 갑자기 그 안에서 막 이렇게 응징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의 한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네. 욕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되게 긴 씬이었 마지막에 사실 응징이 굉장히 길었는데 저희는 너무 짧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은 이제 그 씬들과 그게 있었어요. 막 뭐 서로 막 그 신랑이라고 하기엔 그렇죠 몸싸움이 근데 네 그게 또 보시기 힘드시긴 했죠. 남자와 여자가 몸싸움을 한다는 건.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숨겨져 있는 우리 범인이 아주 이렇게 다부진 체격이 아니었어서 뭔가 이렇게 또 1대1로 붙기에도 괜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성호 씨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야기 듣냐고 다 까먹었어요. 질문을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스릴러 요약해 줄게요. 스릴러 영화 속에서 경찰들이 어쨌든 좀 뭐 무능하게 네, 그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기하신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여주인공의 이런 해결 과정을 위해 뭐 너무 무능하게 그려지지 않았나 뭐 현실적 비현실적이었던 부분을 연기하신 분의 이제 일단 입장에서. 제가 뭐 곡골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영화를 이영사라는 캐릭터를 맡은 그냥 김성호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사실 사건이 벌어지고 형사라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개입이 돼서 이 사건을 해결했다면 중간에 나오셨어야죠 다. 예, 그죠? 영화가 2시간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끝났겠죠.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영화라는 어떤 한 장르 때문에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 형사 안에서 사실은 이 형사는 직업이 형사질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질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직업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형사는 일이 형사잖아요.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맞는 일. 근데 대부분 이 형사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건의 경도를 따져서 굉장히 큰 사건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사건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인 사건과 그냥 어떤 10,000원의 도난 사건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지 이 형사 입장에서는 살인 사건을 먼저 해결했었을 것 같아요. 이 형사의 인물은 그래서 분명히 이 형사가 처음에는 다른 사건에 더 비중을 줬었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쪽에 비중을 둔 형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또 이제 의심을 많이 하죠. 형사 제 친구도 형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너 직업병이다. 의심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 하나 이 형사는 이제 진행되면서 내가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라는 거는 속으로 갖고 있었고 그런 죄책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거를 갖고 뭐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형사 입장에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편.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홍재희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저기 공효진, 김예연 두 배우님께 좀 여쭤보고 심각한 것 좀 하나 여쭤보고 가벼운 거 감독님한테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 도어락을 보러 간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받았던 피드백이 그 특히 여성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늘 느끼는 공포다. 그래서 항상 느끼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이 피로감을 또 한 번 느껴야 되느냐 이런 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배우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영화를 이제 또 보셨으니까
이 영화는 좀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좀 어떤 걸 얻어갔으면 좋겠는지 좀 아까 언급도 어느 정도 해주시긴 했지만 좀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독님께는 그 지금 원작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도어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보면은 도어락이라는 제목이어서 원래 오기 전에는 혹시 이렇게 비밀번호를 짧게 해놔서 당했나? 뭐 거기에 대한 뭐 해결책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보니까 도어락보다는 좀 침대 밑이 더 이렇게 초점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어락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 거기에 초점을 맞추신 이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그 말씀하신 그 상상하기도 싫은 어떤 일을 영상화된 영화를 보고 그게 잔상이라는 게 참 저는 이제 스릴러를 즐겨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그걸 그냥 말로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 그걸 영상으로 보면은 그게 더 며칠간 후유증과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이런 이제 스릴러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정말 어깨뭉침을 느끼면서 나와야 되는데 그 느낌이 이제 쫄깃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스릴러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뭐 저같이 못 본 사람들이 있지만 스릴러 광팬들이 굉장히 많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스릴러를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리 지르다 팝콘을 입에도 넣지 못할 상황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놀라는 그런 영화들도 흥행했었고 해서 참 신기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근데 저도 지금도 그리고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처음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가장 큰 고민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은데 이 영화로서 뭐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그러려면은 정말 체계적으로 모든 걸 준비해서 나 이런 상황이니까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그 뭐 집에 들어온 것도 없고 돈 안 된 것도 없잖아요 하면서 도움을 계속 미루고 사건의 조사를 미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벽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여성 관객들에게 내가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경각심은 말이 좋아 경각심이지 사실 뭐 이렇게 딱히 뚜렷한 어떤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전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조금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뭐 쉽게 말하면 그것을 영화를 보고 나오는 여자 관객들에게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영화라면 해볼만 하지만 그게 전달이 안 된다면 도대체 이거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이냐 그냥 무섭고 겁에 질려 떨었던 어떤 그 1시간 40분이라는 시간이 무엇을 남기는 것이냐 많은 고민을 했었고 감독님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아주 통쾌하게 정말 주먹질도 제대로 못 해본 여자가 그 남자를 상대로 나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내가 살고 싶다의 어떤 그런 그 살기 어린 몸부림과 그 저항으로 살아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여자 주인공이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2018년 지금 현재의 어떤 고립된 소외된 그건 딱히 여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린 모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뭔가 그 피할 수 없는 공포들이나 아니면 또 소외된 어떤 상황들 그리고 고립됨을 느끼는 그 집안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서야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에 왔는데 그곳이 사실은 가장 두려운, 그러니까는 위험한 곳이었다는 그 반전의 그 짧은 그 요약된 상황이 저는 흥미로웠거든요. 이 영화를 시작할 때. 그래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을 스릴러화해서 또 스릴을 느끼고 싶은 영화적 어떤 그 장르에서 최선의 어떤 흥미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오면서도 후련하게 시원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대본을 만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은 들어요. 이제 연말이 됐고 어떻게 보면 위에층 아래층 옆집 사람들의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또는 얼굴은 알지만 이렇게 그냥 아는 척하면 혹시 불편해할까 봐 서로가 그냥 고립을 서로에게 시키고 나도 고립되게 만들어 주길 바라는 어떤 그런 함께 사는 이웃들과 그런 어떤 생활 패턴이 편안한 만큼 자유로운 만큼 또 어떤 상황에서는 참 그게 가장 위험한 고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윗집에 그 사실은 강승에 제가 찾아 들어간 그 집에 몇 달간 사람이 없었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전기도 끊기고 뭐 물도 안 쓰고 아무도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게 현대인들의 고립과 외로움과 소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냥 위층 엘리베이터 탄 여자분이 좀 불편해하더라도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왜 안 들어오지 이런 관심이라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혼자 사는 이 시대에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에 조금 인간의 그 뭔가 관심의 그 무언가 그게 불필요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참 필요한 것이라는 거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그 위로나 또는 리마인드가 되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잘 정리해서 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가장 중요한 요점이니까 잘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제목에 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작에서 도어락으로 제목을 하시게 원 된. 씨한테도 질문이 있으셨던 건 아닌가요? 네. 넘어가시겠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냥 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정말로 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우리 현 사회에 연대가 정말 중요하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진짜로 맞는 얘기 같고, 경각심으로 그치고 어떤 답을 확실히 제시는 하지는 않지만, 뭔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어떤 1인 가구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의식들이 생기면 더 뭐 어떤 시스템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최소한 뭐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경찰이 1인 가구에서 그 혼자 사는 여자를 대하는 그런 뭔가 규정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작은 기대를 해보기도 하는 것 같고 예원 씨가 그리고 계속, 아까 네. 언백원에서 저기 극장에서 제 옆에서 봤는데 너무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와서 굉장히 경황된 목소리로 국가에서 이런 뭔가를 뭘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진짜로 그 저한테 가장 크게 남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용감하지 못하고 소심한 이런 경민이가 결국에는 혼자서 싸워 나가잖아요.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보통의 그런 여자들을 좀 극단적으로 더 소심하고 더 겁이 많고 이런 여자를 경민이가 표현을 했는데 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경민이가 끝까지 싸워 나가고 결국에는 이게 영화 내내 조금 계속 불쾌함을 가져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저는 통쾌함을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통쾌함을 받고 만약에 불을 질렀다면 그 통쾌함이 없지 않았을까. 좀 답답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설 수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는 불쾌하지만 통쾌한 그런 스릴러를 네 말씀해 주시죠. 불쾌 통쾌 상쾌라고요?
네, 그쵸. 네, 불쾌해서 통쾌로 바뀌는 그런 마음을 결국에는 통쾌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목에 관한 답변해 주세요. 예, 사실 그러면 뭐 침대 밑이라고 제목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스포도 있고 도어락이 영화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사실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거가 저희 우리나라만큼 도어락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부분 뭐 외국에서는 이제 뭐 원작인 스페인에서는 심지어는 그 관리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입주자들이 그냥 맡겨요. 걔 밥 좀 네가 좀 대신 줘줄래?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씁쓸한 현실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도어락을 다 갖추고 모든 집이 다 도어락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가 조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소통이 그러니까 혼자 사는 만큼 공포의 유형도 바뀌는 것 같고 그거를 대처해야 되는 것도 혼자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어떤 무언가 자기를 위협해 올 때 그것도 대처할 만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해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랄까? 그리고 그 엔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중복된 답변인 것 같긴 한데 사실 통쾌하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는 관객의 몫으로 저는 좀 돌리고 싶고 왜냐하면 주인공이 처단을 하니까 범인을 거기서 통쾌감을 느끼는 관객은 통쾌감을 느낄 것이고 근데 사실 이제 시나리오에서 맨 마지막 그 엔딩 씬에 저희가 지금 침대 밑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 그 통쾌 버전 불태워 죽이는 버전에서는 엔딩에 효주하고 둘이서 효주가 병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러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치킨 왜 안 오냐. 그래서 누군가 똑똑했을 때 치킨 배달 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가볍게 끝나는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배우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게 과연 현실적인 거냐. 저는 그렇게 한 여자가 그런 거를 다 겪고 나서 통쾌함을 범인을 처단하고 나서 통쾌함을 주누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가 과연 맞는 걸까에 대한 고민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과연 트라우마 없이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사실 분명히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는 것도 좀 너무 현실을 외면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마지막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소환 기자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감독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경민이 타깃이 된 이야기로 시작을 하지만 어쨌든 보는 여성 관객들은 극장을 나가면서 남성 혐오를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경각심으로도 얘기를 하셨지만 조금 불쾌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 작품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여혐, 남혐의 화두를 던지고자 한 건지 예민한 사회적인 좀 이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생각을 연출 포인트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되게 사실 중요한 질문이자 예민할 수도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거는 어떤 카메라의 시선이라든가 그 주인공이 여자였을 때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에 대한 거에서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한 결과 근데 이제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주인공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 불편한 시선은 보통 가해자의 시선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려질 때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다고 저는 이제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티 작업을 할 때 최대한 그거를 주인공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게끔 그렇게 했고 또 남혐에 대한 걱정을 안 한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남자가 그러면 잠재된 범죄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형사가 사실은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다가 입체적인
캐릭터로 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일반적이라고 하면 또 예민할 수도 있죠.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피해자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형사의 시선이 이 여자의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를 되게 무심하게 보는 사회가 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력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뭐 남혐이나 여혐에 대한 문제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끝인사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할게요. 김성우 배우님부터 순서대로 부탁드려요. 네, 영화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관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관심 가져주고 한 번 더 이야기 나눠주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느껴서 저희 영화도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기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찍었고 정말 현실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면서 찍은 영화니까 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용기 내서 끝까지 봐주셨다면 더 감사하고 사회 고발 영화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그냥 정말 겨울에 나올 법한 쫄깃한 오락 영화이지만 그 안에 그냥 사회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두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밀착형 생활형 스릴러 되게 어렵죠. 네. 그런 이제 스릴러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뭐 너무 많은 그런 뭐랄까요? 그 메시지나 어떤 희망적 무언가를 담고 솔루션을 담은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냥 여성 관객들, 남성 관객들이 이 추운 겨울에 조금 더 이렇게 밀착하는 그런 영화관에서 그 밀착형 생활 스릴러지만 또 본인들도 정말로 현실적으로 사람과의 사람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밀착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렇게 겨울에 즐기기에 아주 흥미롭고 쫄깃한 영화? 그러면서도 뭔가 찜찜하고 뭔가가 좀 그렇지만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하면서 또 한 번 그냥 이웃을 돌아보며 또 혼자 사는 내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냥 12월에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서 재미있게 너무 불쾌한 단어가 많이 나와서 너무 걱정스러운데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이 스릴러 영화 아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영화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어깨가 피곤하고 좀 쫄깃했다, 땀이 났다 그러면 영화는 성공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번 도어락을 시작으로 뺑방까지 1000만 관객을 모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 1000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사들 잘 써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네,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요. 너무 무서웠다고 너무 많이 무서웠다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재미가 없더라고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뭔가 네, 저에게도 솔루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되게 건강해질 수 있는 영화 같아요. 혈액순환이 좀 잘 될 수 결혼 있을 것 장려 같아요. 영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네, 혼자는 안 된다. 둘이 같이 살아야 한다. 네, 결혼 장려가 찍어야 될 수 되는데 있는. 100분 토론으로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급하셔가지고 지금. 겨울이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 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추운데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찍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 잘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잠시 나가서 대기해 주시고요. 포토타임 준비되는 대로 바로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김예원 씨 모실게요. 네, 잠시 밑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김성호 씨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시선 바라봐 주세요. 네, 잠시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공효진 씨, 김예원 씨 모시고 배우분들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가운데 보시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포즈 한 번 하고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 개봉하는 영화 좋은 리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